그래갖고 선교 헌금을 낸 교회들을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그 적은 수가 이렇게 모였지만 이게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이런 그 능력을 한번 봤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선교주의를 헌금을 했잖아요. 했는데 이제 내년에 그 정기총회 때는 우리가 선교주의 헌금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 이것을 우리 노회원들한테 전부 알려줘가지고 더 우리 선교행동을 더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그 의욕이 생기게끔 이런 방법을 좀 모색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5월 지금 확인해봤더니 5월 셋째 주가 이제 우리 노회 선교주일인데 이거 바꾸려면 규칙 개정을 해야 된다고 그러시네요. 이제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매주 뭐 한다든지 이제 이 부분은 한번 성경부에서 한번 논의 한번 하겠습니다. 성경부에서 올리시죠. 네, 올려야 되는 거죠. 근데 봉투 안 보내도 돼요. 교회들이 봉투 안 보내는데 봉투 보낼 거 없고 봉투 보낼 필요 없어요. 그냥 수수 맥주 감사 들어온 헌금에서 얼마 떼서 보내면 돼요. 개개인적으로 맥주관성 이거 이 교회마다 조금씩 달라서 보내줘서 우리 집그내 책상 그대로 예. 저기 죄송합니다. 시간은 3시까지 무조건 3시 하늘을 깨져도 끝납니다. 아까 이제 노예 구조계획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면서요. 그것과 더불어서 전문가 양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농촌 선교에 대한 전문가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다음에 청년 선교에 대한 전문가가 있어야 되고, 노예 안에 그 구조 안에 있어야 그 사람이 계속해서 그쪽 부분에 연구하면서 같이 또 교회와 협력하면서 나가야지 계속 이게 바뀌어버리면 이건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구조교육과 더불어서 전문가 양성이 반드시 필요하고, 전문가는 사실은 지금 교회에 담임하고 계신 분들과 목사를 계시니까 그 중에 본인이 이제 노예에 좀 헌신할 수 있는 그것이 있다면 노예에서도 조그마한 어느 정도의 사례를 담당한다든가 아니면 그 부서에서 담당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전문가 양성이 반드시 필요하고, 맨날 그 세제비 갖다 놓아서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하고요. 그런 전체적인 계획들이 세워져야 되지 않나. 목사님 말씀에는 이제 전문가 그룹이라 전문가라 지금 사실 지속 가능한 사역이 돼야 되는데 이게 자꾸 단절되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데, 이 부분도 한번 우리 노회에서 이제 규정상 1년 단위로 넘어가게 됐던가요? 네. 뭐 이런 부분이 있어서 뭐 그것도 고민해야 되지 않나. 제가 몰라서 좀 강양성 목사님께 물어보고 싶었는데, 구조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지 좀 궁금하고, 그리고 여기 지금 정민 목사님 발제에서도 청년 전담 목회자 필요하고 청년 연합예배가 필요하다고 지적을 했고, 그리고 장효수 목사님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들을 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이 있고, 좀 참 좋은 제안인 것 같아요. 좋은 제안이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현장에 있으면서 제가 이제 고민이 드는 것은 이 발제를 듣고 보니까 지금 논의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아기가 이제 고2, 중2인데 사실 제가 그 애들 유치원 다니고 초등학교 1, 2학년 정도까지는 제가 그 아이들에게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이렇게 좀 보여주면서 성경을 좀 가르쳐 줬거든요. 근데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지속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지금 이제 얘들 2명이 이제 낮 예배는 참여는 하고 있거든요. 근데 와가지고 핸드폰만 하는 거예요. 이게 제어가 안 되더라고. 그래서 이게 오늘 정민 목사님 발제를 들으면서 내가 막 뜨끔하는데, 벌써 교회 학교부터 교육에 문제점이 있다는 걸 들으면서 내가 뜨끔하더라고. 이게 우리 애들이 곧바로 생각이 나면서 이게 애들을 현실적으로 이게 담보가 안 되는데, 아이들 교육이 성경 교육이 담보가 안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또 이렇게 좀 제가 이제 아양 지역에 있으니까
김문건 목사님 저 계시지만은 김문건 목사님 오시기 전에 그 아양에 이제 9개 교회가 있는데 어떤 논의들이 전가하면은 한 7, 8년 정도 지났었는데 청소년부를 좀 같이 통합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 좀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한 1년 한 몇 주 정도 이렇게 하다가 또 잘 안 되더라고요. 또 교단이 다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속이 안 돼서 조금 이제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조개혁이 그분 제가 몰라서 또 묻는 부분이고, 그리고 농촌 청년 담당 이런 것도 참 좋은 아이디어고, 그리고 이게 청소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대안도 뭐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구조개혁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것을 감사하면서 느낀 점인데요. 지금 우리 노예 예산이 물론 이제 잘 사용되는 것은 있는데 어떻게 사용되는 것들이 자꾸 발견되고 그래서 정말로 필요한 부서와 위원회가 있어야 되는데 유명무실한 부서가 있고 위원회도 있어서 이런 구조개혁이 필요하고 만약에 이제 지금 논의된 건 농촌선교위원회가 필요할 거고 청소년 선교위원회가 필요할 거고 교육부에 그렇게 청소년 담당 둬봤자 해결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회별로 그걸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전문가를 키우고 계속 키우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구조개혁이 먼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 가능이 어렵다. 대교회별로 시찰별로 해도 이것이 어느 시점에 가서는 또 유명무실해져 버리기 때문에 힘을 바치려면 노예의 그 먼저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 안 하시고 이따 끝날 때는 노회장으로서 인사해. 저는 이런 게 더 좋은데 안 목사님 무슨 말씀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이제 자칫 잘못하면 이게 어떤 구조개혁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소진하지 않는 방향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되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가냐면은 이제 우리 노예 안에도 교육 규모는 적지만 예산이 많고 뭐랄까 목회자에 대한 교육도 좋고 이런 교육도 여러 교육들도 있고 운영이 잘 되는 교육들이 있는데 노예도 어떤 그런 시스템을 개발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요. 이게 뭐냐면은 물론 이제 나누어주는 것 중요합니다. 어려운 교육 나누어주고 목회자 사례 잘 도와주고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기본적인 건 그렇게 깔려야 되는데 좀 장기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는 정말 선교할 수 있는 기업.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물품이나 인력이 필요하겠죠. 인력이 필요하면 이제 뭐 국가의 지원을 받고 어떻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거기에 따른 어떤 그 인건비가 수입으로 들어올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물품이 있으면 그것에 나눠져서 선교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노예 안에서 뭐한 서너 군데 이렇게 만들어지거나 어느 교회를 중심으로 만들어지거나 뭐 이렇게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노예 안에서도 개교회가 뭐 부강 말씀하셨고 뭐 이렇게 그런 교회들이 이게 굉장히 수입 창출이 좋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개교회 운영해야 되지만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의외적으로 끌고 와서 좀 그거를 이렇게 선교적인 기업을 크게 만들어가면 장기적으로 좀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는 목표라는 것이 말씀이나 이런 굉장히 중요한데 너무나 많잖아요. 그러니까 목표의 자체도 함께 어떤 나누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오늘 밤에 사실 이제 저희 교회가 하게 됐는데 너무나 감사해요. 너무 감사한데 저도 이제 함께 만들어요. 근데 이제 그 만들면서 이제 딱 이런 걸 오늘은 이제 모든 부서가 모임이 있어서 새로운 빵을 만들었는데 이것도
그리고 이게 만약 뭐 무슨 사회적 비용 있잖아요. 그런 거 이렇게 해나가면 좋겠다고 그러면 근데 이제 시작이지만 성공 사례도 할 수 없는 그런 시작이니까 뭐 어떻게 말할 수는 없는데 그런 어떤 선교적인 기업들을 아주 이렇게 지혜가 있으신 목사님이나 그런 쪽에 계신 분들이 좀 노예를 위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만들어 가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좋습니다. 무목사를 빨리 은퇴시키시면 가능합니다. 아니, 그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들도 있으시잖아요, 실제. 이거 좋은 의미에서. 근데 이제 지금 좋은 표현에서 선교적 기업. 사실 그런 기업도 많이 있습니다. 해외 같은 데는 있는데, 뭐 그런 부분도 한번 우리 노예가 좀 적극적으로 고민하면 좋겠다. 그런 선교적 기업은 만약 이게 투자 가치가 있다고 하면 노예적으로 좀 이렇게 구조개혁 싹 해가지고 뭐 이렇게 투자하고 사실 노예회관 중요하죠. 중요한데 이거 뭐 나중에 무슨 쓸모 있습니까? 근데 그런 어떤 선교적 기업에 투자할 수 있다고 하면 좀 뭐라고 확실하다고 하면 이런 쪽으로 이렇게 해 나가면 거기에 목사님들도 같이 일할 수 있고 이제는 같이 그냥 해야 되는 그런 시대니까. 그렇게 일하면서 수익 창출도 할 수 있고 또 거기서 나오는 어떤 물품을 가지고 선교할 수 있고 어려운 교회 이렇게 뭐 어려운 교회라기보다 내가 선교하고 싶은데 뭔가 없어요. 그러면 뭔가를 이렇게 제공했을 때 그 활력이라는 게 더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의 전체 주제가 지금 이제 뭐 큰 선은 선교적 노예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거냐 사실 이 방향을 향해서 대화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각 분야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그 중에 한 부분 지금 이게 선교적인 일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하는 그 중 한 부분이 선교적 재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었는데 사실 이제 그런 류의 것들을 교회에서 좀씩 하고 특히 이제 우리 김호 목사님 양중학교에서도 사실은 작년에 포도 꽤 하셨죠. 그래서 사실 우리 노예 성교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가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각 노회원 교회들이 사용하는 물품들을 좀 우리가 이렇게 조합, 협동조합 같은 그런 차원에서 구입을 해서 만약 나눌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만 파는 거죠. 뭐 그러면은 그 나오는 기금을 갖고 우리 선교적인 노예 선교부서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하면 또 우리 교회 인쇄소 하시면 뭐라고 하겠지만 복사 용지 다 쓰고 있으니까 이거 산다든지 아니면 물품들 뭐 부엌용품 이런 것들을 노예 차원에서 대량 구입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이제 그게 하나 사회적 기업이 시작되는 한 부분이긴 하죠. 직원도 더해야지. 직원도 더해야지. 아니 저도 이야기하겠는데요. 편하게 지금 우리가 목회하면서 우리 기장 또 그 옛날에 농촌교회 목회자들이 농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각자 도생으로 이렇게 노력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각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에서 뭘 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목회자 사례비가 안 되니까 목사가 살아남는지 그걸 1차 해결하면서 교회에서 안 되니까. 그러니까 사모님이 직장 나간다든가 아니면 목사가 다시 뭔가 일을 꾸며가지고 사회복지라든가 지역아동센터라든가 뭔가 프로그램 만들어가지고 아니면은 뭐 양계 사업을 한다든가 아까 우리 발제할 때 안재하 목사님 그런 시도가 참 중요한데 목사들도 그런 걸 자생적으로 뭔가 노력하고 그런 것이 없으면 그 정보도 받아서 내 교회 내 지역에 맞는 그러한 수익 사업을 만들어야 되고 그것이 나뿐만 아니라 교인들에게도 같이 수익 사업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우리 때는 그렇게 해왔어요. 우리 때까지는. 근데 지금은 이제 시대가 이제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다시 뭐냐면 농촌 목회에서 목회하다가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가르치기도 힘든데 노후 문제. 그 아까 얘기 나왔어요. 뭐냐면 뭐 해외 선교 나가신 분들 그게 연금이 안 된다. 거기까지 우리 노희가 정말 힘들고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총체적인 문제이고 그러니까 아까 그런 문제도 시찰별로
서로 정보도 주고 또 아까 전문자 구성해서 또 사회복지 우리 그 한기장국재단 옛날에도 보면 그 뭐 사국장에 누가 다니면서 사회적 기업 어떻게 만드는 거 이거 컨설팅 했었거든요. 어디에서 모여서 아마 그렇게 우리 문호근 목사님 때도 그렇고 컨설팅도 해주고 이 교회는 이런 사회적 기업을 했으면 좋겠다. 불러서 하면 그 하거든요. 그 전문적으로 그 사회복지 전문이 있는 사람들 불러서 그렇게 해서 1차적으로 교회가 살아남는 길, 그 다음에 또 그런 가운데 속에서 내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교인들을 어떻게 설계해야 할 거냐. 그래서 아까 청년 문제도 있겠고 또 사실 농촌에 도시에서 농촌교회 도와주는 게 맨날 저기 참여비 주다가 뭐 하는 어려움을 끊고 이러면 이제 일시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파송을 해줘야 돼요. 파송. 그 일꾼들도 예를 들어서 전주에서 그래도 어려운 교회 몇 개에 있으면 열심히 하는데 와서 이렇게 계절별로 파송해서 와서 예배 드리게 하고 왜냐면 뭐 1시간 거리니까 그럼 와서 헌금도 하게 하고 근데 그런 그 과정들이 가야 구체적인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 속에서 전반적으로 구조개혁 문제도 나오고 제가 여러 가지 두서없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본 결과는 우리 시골교회 목사님들이나 어려운 교회 개척교회 목사님들 정말 힘듭니다. 살아가기도 힘들고 아이들 가르치고 있는데 노 문제까지도 해야 되니까 그런 문제를 우리 노예서나 선교국 차원에서 오늘 이것이 하나의 시작이고 계기고 저도 여기 선택했다가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만 내가 이제까지 38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시작도 했고 그렇게 했는데 이런 문제를 이렇게 했으면 참 좋았겠다. 저는 제가 우리 그 누가 헌금을 하게 해서 우리 교인이 아니라 제가 아는 지인을 통해서 당신 이런 주문을 해라. 헌금을 통하게 우리 교회에서 헌금하게 해서 그 헌금을 가지고 또 해외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해서 교회를 세워가지고 그런 것보다도 차라리 우리 주위에 있는 교회 사회복지나 아니면 뭔가 프로그램을 하는 사람들을 더 도우면 더 좋았다라고 하는 생각이 제가 들기도 하고 지금 그래서 여러 가지 저도 시골에 있지만은 하여튼 우리 교회도 코로나 이후에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줄었어요. 줄고 농촌이니까 돌아가시고 그런 것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도움을 주는 교회가 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우리 시차류에서 뭐 이 어려운 농촌교회, 그거 받는 교회, 생고 받는 교회들 뭐 이제 30만 원 문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항상 그런 면 속에서 우리 노예가 하나 되고 시차류에 대해서 형제가 되는 그런 길들을 만들어 간다라는 점 속에서 오늘 제가 처음부터 그래서 이 기대를 갈고 제가 아침부터 참석을 했습니다만 저도 이제 도전을 받고 그리고 우리 저기 지역에서 농촌 목표에 꿈을 갖고 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저 힘이 돼야 되고 정보를 줘야 되고 이런 정보도 나눠주고 그러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김문근 목사님도 진짜 대단합니다. 그 꿈을 보니까 그래서 뭔가 하겠다. 왜냐하면 자생적으로 뭔가 해보겠다고 하는 노력도 저는 있어야 된다고. 그것이 속에서 뭔가 도와주는 힘도 되고 그걸 좀 만들어가기 위해서 아까 해외 선교 하시는 분들 그 연금 문제 또 개척교회 하시는 분들에서 노예에서 개척하는 데와 또 개인이 개척하는데 개인이 개척하는 데는 돈 1,000만 원 주고 그냥 각자 도생하라는데 그러니까 노예에서 개척을 하진 않아요. 개인이 개척하지 교육 노예하고 연결하고 하는데 그런 문제도 제가 개척선교위원회에서 규정을 만들었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문제 어려운 문제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움도 줘야 되지만은 본인들도 그 뭔가 몸부림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럴 때 길이 열리고 그럴 때 함께 우리 노예 형제가지고 그래서 좀 더 노예가 정치적인 것보다 선교적인 구조로 가야 된다 하는 거 그리고 또 총의가 그 가는 것이 아니라 노예 중심으로 가야 된다. 이게 다 그 구조적 개혁의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 목사님 그 아까 이제 우리 농촌 선교부문 이야기 여러 하면서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이제 우리 농목회가 있잖아요. 농목회는 우리 노회 차원의 그룹은 아니잖아요, 조직은. 근데 우리 노회 내 농촌 교회, 농촌 목회를 하는 목회자들 간에 이런 조직이나 모임은 없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우리 노회 차원에서 동농목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회원들 모임이죠. 회원들. 노예는 아니고
예, 아니 있긴 있는데 노예 단일이 있긴 있는데 그게 노예 우리 조직이 노예 조직은 아니잖아요. 네. 사조직 거죠. 지금 사조직. 사조직. 비공식. 네, 그래서 저는 좀 농촌 교회들도 농촌 교회들이 좀 그런 이제 농목이 있긴 하지만 노예 차원에서 좀 더 구체적인 네트워크하고 또 이런 좀 오늘 목사님 하신 내용들도 좀 이렇게 공유가 되어진다면 훨씬 더 좋은 작업이 되지 않을까. 아까 강현수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제 구조 조정에 대한 계획에 대한 의견에 동의하고요. 위원회가 저희 농목 같은 경우에도 위원회가 있어요. 성교위원회도 있고 뭐 생명공동체위원회 뭐 성교 여러 위원회가 있는데 교육위원회, 마태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들이 처음에 위원회 중심으로 안 굴러갔어요. 1년에 뭐 말하자면 1년에 여름 농목대회 한번 하고 끝. 뭐 이런 식으로 가다가 이제 저희 세대가 이제 농촌으로 들어오면서 그때 이제 한번 판을 엎었어요. 그래서 위원회 중심으로 사업을 가자. 농목을 예를 들자면. 그래서 이제 생명공동체위원회에서 이제 막 세미나라든지 현장 뭐 이런 막 그 프로그램들 잡아내고 교육들 막 하고 막 이러면서 이제 선교 프로그램도 돌리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가장 중요하게 했던 것이 위원회 중심으로 일상 사업을 잡자. 일상 사업 없이 여름 대회 한번 딱 치르는 게 이게 뭔 의미가 있냐. 그래서 이제 막 비판을 이제 새로운 후배들이 막 선배들 비판했죠. 그래서 그 기억이 지금 떠오르는데 강현수 목사님 말씀처럼 위원회를 좀 다시 한번 재정비해야 될 필요, 노회가 재정비할 필요가 있고 일상적인 오늘 제가 지금 이 노회 뭐 선배님들도 계십니다만 18년 동안 이런 선교 세미나 처음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처음입니다. 좀 이렇게 앉아가지고 연석회의처럼 이렇게 다 이렇게 오픈해서 얘기하는 자리가 처음인 것 같고 각 위원회들이 그러니까 정리할 거 정리하고 아니면 이름을 바꾸든지 실질적인 어떤 노예 내에서 움직일 수 있는 어떤 그런 그러니까 지금 위원회들이 말하자면 신도부 같은 경우에 예산은 내지 뭐 별로 할 게 없고 이제 회기 넘겨야 되는데 그냥 식사나 한번 합시다 그래 식사하고 뭐 어디 뭐 써야 되니까 또 어디 뭐 후원할 때 후원하고 남는 거 이제 이런 식의 위원회들이 지금 노예에 많이 있다는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고 활동하고 이런 뭐 정책 세미나를 하든지 아니면 뭐 부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예가 선교적 노예를 지향하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일상적으로 1년에 한두 번씩 일상적으로 이런 프로그램들이 나오고 진행돼야 된다. 예, 그럼요. 예. 제가 총회 너무 길지 않게 네. 한 사람들 말씀. 근데 총회 재정 위원회 재정위원회 일을 하다 보니까 농촌 진흥 개발, 농촌 개발을 위해서 6억이 땅이 들어가면 6억 정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순창에 있는 지역아동 센터 팔은 8억 나오면 14억 정도인데요. 그래서 농촌 개발을 해서 건물 하나 지라고 하더라고요. 원장님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 노예가 이렇게 좀 지라고 하고 그래서 한번 이렇게 물어보는 차원에서 물어봤어서 사업중이 있다 보니까 직접은 한 번도 안 만나고 그래서 이제 전부 일반 허기하지 모를 것 같아 전북에 있는 장로님고 장로님한테 한번 얘기해봤어요. 옛날에는 그 농촌 개발이랑 들어가서 목사님 신부를 만들고 한다고 하더만 근데 생각이 달라져서 지금은 농촌 개발한 땅이 긴제 백성대학이라고 들어가는 게 있는 것 같더라고 한 2,000평 정도 있는 것 같더라고 거기다가 로컬푸드 자기가 하려고 한다 우리도 같이 합치자고 근데 제가 이제 아직 뭐 그런 짓도 아니고 물어보는 차원인데 아까 제가 한번 이제 제시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있다. 전부 우리가 한다는 것은 아니고 그걸 하려고 교육하려고 좀 생각들인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제 이런 얘기 어떤 장로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사업이라는 것은 잘하면
그러면 본주에게 잘못하면 빚을 준다고. 그러면 대출 받아갖고 그 사업체를 해야 하니까 잘못하면 중국동에 있는 사업도 없어지고 또 빚도 질 수 있다고. 그러니까 발 한 번 뺐어요 사실은. 이게 아니라 이런 아까 그 농촌에 이런 수익 사업을 해서 할 수 있다. 이게 로컬도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전북대 같은 경우는 그 임대를 하려고 한다고요. 농촌개발은. 근데 그 안지한 목사님, 농촌개발은 이 총회유지단 들어가 있는가요? 그 개발은 그 안에가 농촌개발은 총회하고 카나다 유지재단하고 네. 이중으로 걸려 있어요. 양쪽으로 다 걸려 있어요. 이게 아니라 그 나름대로 유연이가 있다고 우리 우리가 시가 배워본다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까지. 예, 그래. 네, 예. 이어서 좀 이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개척 정말로 저기 선교에 관한 이야기는 사실은 더 이야기가 안 되고 하네요. 아까 저기 강현수 목사님이 얘기했던 해외 선교사들에 대한 연금 문제를 언급을 하셨는데 저는 그것도 중요하고 지금 현재 우리 동물에 속해 있는 전도사님들에 대한 연금이 어떻게 되는지 대체적으로 지금은 많이 이제 전사님들도 연금을 교회에서 이렇게 넣어주고 있기도 해요. 넣어주고 있기도 있는데 저가 목표를 시작할 때는 제가 있었던 교회가 거의가 우리 기장교회에서 좀 크다는 교회 600~700명이 되는 교회에서 제가 거의 사역을 했는데 전도사님들에 대한 연금이 넣어주지 않았어요. 평생 그들이 40년, 50년을 전도사로 사역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마지막에 은퇴를 하고 나면 그 연금조차 받을 수 없어서 정말 은퇴하고 난 다음에 삶이 좀 막막한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저도 계속 처음부터 있었던 교회가 연금이 넣지 않고 있었다가 제가 연금을 넣으려고 하니까 이미 나이적으로 조금 늦어서 저도 총회 연금을 들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한번 왜냐하면 지금 큰 교회들은 대체적으로 여전도사님들이 많이 이렇게 계시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서 교회가 여전도사님들 향한 연금도 어떻게 할 수 있도록 편을 찾았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에서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연금에 대한 부분은 우리 노회에서 뭐 한번 총회에다 다시 한번 논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금이 자꾸 고갈된다고 하는지 사실은 연금에 대한 것은 새로운 그 가입자들이 많아져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 연금이 제일 건전성이 있는데 그 연금에 대한 규정이 미약해요. 이게 다른 그 교단은 목사 한 수 받을 때 무조건 가입하게 돼 있습니다. 의무조항에 그거 안 가입하면 목사 한 수 안 줘요. 의무조항을 만들어 놔야 그 새로운 가입 인원들이 늘어나서 그게 건전하게 되는데 그걸 자꾸 총회에서는 미적미적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되면 전도사 문제도 그 교회에서 심으로 오래 하면 가능성이 있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의무조항으로 딱 돼버리면 다른 여유도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좀 의회적으로도 협의를 해서 우리 노예가 좀 큰 노예지만 다른 노예하고 연합해서 그 문제를 좀 같이 공론화시키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이제 많아지는 잠깐만요. 네. 이제 시간이 얼마 없어서 그 연금 부분은 사실 이제 아까 이제 우리 오늘 얘기했던 미사립교회, 개척교회, 개척선교회 영역입니다. 영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얘기 시작되는데 연금 부분은 우리 선교부서 이야기하기로는 좀 넘어가요. 그래서 거기까지. 오늘 얘기 중에서 그 본인이 난 좀 젊다고 생각한 목회자들 좀 이야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본인이 젊다고 생각하시는 저도 물론 이제 농촌 시골 단장에서 그쪽으로 주력을 하다 보니까 6~7년 동안 청소년 청년들을 원래 더 만났지만 문외한으로 좀 내려가가지고 감이 없어요. 그다음에 우리 정 목사님 얘기하면서 저희도 원래 사역이었기 때문에 하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이제 지금 저희가 20년 전, 10년 전에도 청년들 때 예배 중심의 지금으로 가장 퍼센티지가 나왔던 게 좀 솔직히 놀랐던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지금 얘기했지만 이제 선교사에서 농촌교회들도 다 해야 되는데 너무 이제 그쪽으로 가려다 보니까 발제로 끝나고 방법적인 부분들은 또 논의가 안 되어져 있는데 이 예배 차원이라면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노예 안에서 아니면 진회 안에서 우리 목사님들의 특히 다 담임 목사님들이시고 장로님이시니까 목사님들의 시선이 먼저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그게 가장 관건이 되지 않을까 그게 뭔 말이냐 청년들은 지금 본인들의 예배를 지금 찾고 있다는 얘기고 실질적으로 그거를 많이 받아와서 그렇게 예배를 했던 거예요. 이게 주일 오후 예배도 주시적으로 본당에서 본 예배로 같이 드리고 싶어도 많은 교회들이 열어주지 않고 그냥 하나의 찬양 팀의 소속으로 청년들은 봉사에서 예배에 나아지고 또 따로 다른 부서에 가서 예배 드려주고 하는데 청년들의 이미 오래전부터의 원망 아닌 원망이고 그런 부분입니다. 많이 우리가 개혁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것들 실질적으로 열지를 않았어요. 요즘 지금 제가 이제 전주교 교회들 보니까 아예 오예배 자체들을 본 예배 없애버리고 이 청년 예배 중심으로 집중하겠다 해서 동료 목사들이 지금 이렇게 진행하는 모습들을 제가 좀 보아왔고 그만큼의 시각들을 한다면 그런 재정과 예산들이 가치적으로 시설들도 열어야 될 거고 또 연합 예배를 위해서도 그런 모습들이 같이 이루어져야지만이 청년 사역들도 연합이 되어지지 않을까. 이거는 농촌 교회만 아니면 이미 도시에서도 그랬었고요. 도시에서도 제가 서울의 석등교회에서도 같은 노예끼리 청년 연합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자 하면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찬양 예배로 드려졌던 것들을 다 청년 담당 부목사들이거나 전도사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그 교회 가서 중심의 공당의 예배에서 빌려져서 그거를 주일 오후 온 주일에 예배에 드려진다는 게 실질적으로 쉽지가 않은 부분들이었어요. 결국에는 한 달에 한 번씩 하면서 1년 있고하고 저희 사역지가 옮겨지면서 왔을 때 한 6개월 있다가 연합 예배 자체도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그 형이 나중에 이렇대요. 부교육자 조금 안 보면 나부레니까 전도사님이 와서 말씀 전하고 하는 게 이게 맞냐라는 식으로 되어져 버리는 거죠. 이 청년들이 아무리 발전하고 하더라도 이게 바뀌어야 하는 게 뭐냐면 우리들의 시선들이 그 예배도 본인의 중심으로 해야 되고 연합에서 중심했을 때 같이 해서 열어줄 수 있는 곳에서 예배는 무엇이냐. 그리고 또 이게 꼭 주일 오후 2시만 아니라 이 청년 나중에는 본 예배했을 때 11시 예배로 주세요 했을 때 이 풍교에서 중앙 목사님들이 분명히 들 겁니다. 청년 자체 그 예배를 열어주실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까지도 우리 목사님들이 담임 목사님들이 좀 열어놓으셔줘야 이 청년의 사역들도 함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청년 분담 중요하죠. 예산도 같이 함께하는 부분들이 하지만 협력할 수 있는 그것들이 팀 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청년들은 그냥 좋은 교회들, 큰 교회들로만 찾아가서 예배 드릴 뿐이지 없어질 겁니다. 이건 단순히 청년뿐만이 아니라 지금 교육부와 우리 지금 남원 지역 돌고 유아 유치부 지금 이렇게 남은 저희 몇 교회 아니고서 지금 주일학교도 사라졌습니다. 없습니다. 예배가 저희도 있었던 예배가 코로나에 없어졌어요. 대책 없이 지금 예배 안 드려지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남은 지역만 해도 이걸 위해서 같은 맥락입니다. 청년부도 하고 있는 시스템에서 뭐가 있을까? 멀리 가지 않고 우리 같은 기장인 일산 시찰에서 이 코로나 기간 동안